오늘 제가 좀 처음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앞으로 뒤로 한 3 개월, 6 개월 안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요 부근, 그다음에 요 부근, 요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고점 매도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많이 착각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최고점. 최고점이라는 거는 없어요. 최고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운이 좋아서 고점에 판 거예요. 무슨 뜻이냐? 결국 내가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이제 등락이 있겠죠.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봤더니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잘 산 겁니다. 좋은 주식을 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산 겁니다. 근데 내가 최고점에 판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판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운이 좋은 거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제일 쉬운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비싸게 살 피 비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왜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비싸지니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주식입니다. 근데 이 최고점을 파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점을 파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진리?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제가 뭐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내가 매수한 사람들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뭐 7만 원 정도에 내가 샀다고 칩시다. 여기에. 그러면 자 5만 원에 있던 사람들은 5만 원대 샀던 사람들은 7만 원에 팔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여기서 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요 구간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여기서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여기서 팔지 못하고 대부분 요 구간에서 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분명히 여기서 팔 수 11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팔다 보면은 얼마예요? 어 한 9만 원대에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전제 조건을 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5만 5천 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최고점과 저점의 차이의 수익률 비교를 제가 해 볼게요. 그러면은 단 이틀 만에 몇 프로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보이시죠? 103%의 수익률이었다가 74%의 수익률로 쪼그라듭니다. 즉 하루 만에 이틀 만에 25% 날아가요.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25%가 수익률이 쪼그라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나중에 이 종목을 갖고 갔을 때 이 고점에서 비싸게 팔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순식간에 25%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이거 뭐예요? 복리입니다, 복리. 주가가 떨어져요. 이것도 뭐예요? 복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요. 초반에 떨어질 때의 하락률이 큰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요. 떨어진 거에 또 3% 떨어진 거에 또 3% 떨어진 거에 3%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처음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하락률이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즉 하락폭은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상승폭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수 함수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변동성 대비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초반에 그리고 올라갈 때는 막판에 가장 큰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초반에 급락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그대로 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계좌가 크게 흔들리죠. 그다음에는 흔들림이 적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하락, 30% 하락 정도 됐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심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50%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는 10% 올라갈 거를 15%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 계좌의 수익률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고점에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데 또 내가 싸게 사 가지고 변동성이 더 커져요. 그러면 곱하기가 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두 배가 올라 가지고 변동성이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변동성이 또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변동성이 네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변동성이 네 배로 느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 흔들리면은 일반적인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뭐 3%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그게 12%가 흔들린다는 그런 체감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려면은 이 복리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아시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져서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고 누군가는 그거를 산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쨌건 판단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거는 방향성 전환의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나올 시점부터 철저하게 올라갈 때마다 뭘 해 줘야 되냐면 정말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뭐 같지 않게 들으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 적어도 주식을 5천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는 이날부터 장대 항목이 나오면 난 종가에 10%씩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10%씩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게요. 기회가 몇 번이 있냐면요. 한 달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에요. 이걸 10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서 몰린 거 위에서 몰린 거 하면 평균 단가가 요 정도 됩니다. 내가 대략 10만 7천 원 정도 10만 또는 10만 5천 원 정도의 매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첫 번째 여기 매도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얼마큼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18% 갔습니다. 야, 내가 이거 안 팔고 제가 고점에 팔았으면 내가 18% 올라갔을 텐데. 괜히 팔았네. 그러면서 팔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인 게 뭐냐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팔면은요. 여기가 꼭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나오든 대응을 하려면은 거래량 터지고 장대 항목 나오고 종가상 양봉이 나왔을 때를 10회 정도 분할 매도를 해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나중에 한 번 두들겨 맞고 몇 프로예요,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55,000 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서 105% 였는데 하루 두들겨 맞았어요. 89%입니다. 이거 15% 날라갔어요. 이거 팝니까? 15% 날려서 팔아요? 예를 들면 1 억이에요. 그럼 1,500만 원 날립니까? 절대 못 해요. 여기서 하루 만에 1,5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15%, 15%입니다. 됩니까? 못 팔죠. 오늘 또 떨어졌어요. 근데 장중에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몇이에요? 30% 날라갑니다. 30% 날라가면 팝니까? 안 팔죠. 그래서 뭉개다 보면은 여기에 고점이 되면 결국에는 어디서 팔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런 데서 다 던져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멘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로 내가 결국에 제가 이 논리가 뭐냐면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지지선으로 놓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올려 세운 장대 양봉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요 부분에서의 터진 거래량. 그게 지지선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기 시작해서 쭉 매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여기서 매도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매도하는 거 여기서 매는 거 수익을 본 사람들은 이 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4% 차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2배 올렸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8% 차이가 납니다. 예. 특히 장투한 사람은 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싸게 사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비싸게 파는 효과도 같이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오늘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급변하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만약에 3만 원에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사람이 오늘 이번 주 지금 보시면 10월 29 일부터 갖고 가졌던 변동성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 자 요 여기 97,400 원에 꼭지에 물린 사람들은 오늘 오늘까지 한 16% 정도의 하락을 봤습니다. 그쵸? 그래봤자 16%의 변동성이에요. 근데 이 3만 원에서 샀던 사람들이 계속 홀딩을 했어요. 홀딩 막 했더니 버텼어요. 자 보세요. 137% 에서 쭉 빠졌더니 71% 예요. 몇 프로입니까? 이게? 이거 60%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랑 140%랑 여기가 보면은 60% 차이 나는 거예요. 60%. 버팁니까? 내 계좌가 60% 수익률이 차이가 나요. 못 버팁니다. 그쵸? 그냥 버텼어요. 와 하여튼 올라갔어요. '야 이거는 존버하면 올라가는구나.' 버텼어요. 이 꼭지 볼까요? 여기가 230 입니다. 여기는 166 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게? 거의 70-80%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10월 29일 날은 220% 예요. 내가 1억 넣었더니 2.2억 됐어요. 근데 여기 됐더니 1.6억 됐네. 6천만 원 날라갔어요. 여기 이는 갑자기 제네시스 한 대 날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고민합니다. 왜? 과거에 내가 존버했더니 올라가는 이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버합니다. 안 팔아요.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회비용을 따져 가지고 하는 최소한의 마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1억 갖다가 2.2억이 됐는데 그쵸? 1억 갖다가 2.2억이 됐는데 지금 가 보니까 2.2억이 됐는데 여기 가 보니까 더 작살이 난 거예요. 더 가니까 작살이 나고. 여기서 비비다가 던지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가. 여기 거래량 터질 때부터 양봉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은 결국엔 어디예요? 오늘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스피 4천 이지만은 코스피 4천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10%가 빠지면은 400 포인트가 빠집니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내가 수익을 많이 봤다면은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홀딩하는 거 또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거 요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나름 고가에서 팔 수 있는 좋은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